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론화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면? 걔는 나를 친구로 생각한 건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날 때린 거지? 이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뭐 얘기도 안 해주고 사과도 안 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강력한 우승 후보 황영우. 누적 투표 1위에 이어서 심사위원들의 호평까지 이어지는 인물입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면서 결승 티켓인 탑 8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경쟁자가 따로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대중들의 지지까지 이어지면서 대중 원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등장부터 영웅이란 이름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후 특유의 중저음을 무기로 심사위원들과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황영우 씨. 하지만 그의 과거 전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황영우 씨의 과거 전력에 관한 제보를 받은 시점은 지난 1월이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관련 내용의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을 거쳤는데요. 앞선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영웅은 울산 자연과학고 출신이다. 그리고 상해전과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황영웅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레짐이라고 불리는 문신들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 공개가 없으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유튜브상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저에 대한 비난과 함께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황영우 씨가 과거 회사 때문에 억울한 누명까지 있었다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와 같은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입수했다라는 의미였는데요. 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을 안 하면 안 했지 제보자들이 특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공개된 이후 당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간 황영우 씨에 대해서 물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연락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좀 연락을 피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복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서 제보를 피하려 했습니다. 제가 황영웅 씨 관련된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 팬분들이 뭐 가짜 뉴스다, 잘못된 이야기다, 피해자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좀 어떠셨는지. 저도 뭐 주위에서 이렇게 연락을 좀 받고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안 나타나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건가. 그러면 이제 폭행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어떤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폭행은 제 생일날 이루어졌고요. 한 10명 정도 친구가 모여가지고 1차로 술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래서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또 각자 따로 놀고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술 마시러 가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술을 싫어해서 이제 술 안 먹는 사람끼리는 딴 데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황영호는 술을 마시러 가겠다라고 했고요. 말씨름 하더라고요. 계속 가자고. 그때 이제 울산에 이제 라는 가게 앞쪽에 있었는데 서로 욕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제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주먹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먹을 맞고 이제 쓰러진 절 발로 이제 얼굴을 차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제 말리고, 저는 이제 피가 이제 나니까 화장실에 가서 친구들이 뭐 피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왔고, 그 뒤로 이제 황영웅은 집에 갔고요. 사과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없었죠. 경찰들도 서로 격리시키려고 하니까 뭐 서로 대화 같은 것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서로 각자 집에 갔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요. 당시에 맞은 걸 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좀 관련해서 진술 같은 걸 좀 해줬나요? 그 진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화가 났던 게, 이제 주변에 CCTV가 없으니까는 저는 친구들의 증인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예. 그때 저를 폭행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고를 하고 나서 붕대를 차고 와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와서 쌍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맞고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황영웅이랑 황영웅 어머니는 제 친구들을 따로 찾아가서 밥 사 먹여 가면서 이렇게 회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친구분들이 제보자분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하신 거군요. 그런 친구들 말고는 다른 친구들은 또 진술을 써줘가지고 황영웅 씨가 제보자분을 고소한 건은 송치가 안 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 후유증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그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빨이 좀 아직도 들어간 상태고요. 예, 치열이 한쪽이 뒤틀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것도 전부 다 조금씩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또 양치하다 보면은 가끔씩 생각나고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직도 폭행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는 셈이 있네요. 그렇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들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대체 뭘까?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황영웅 씨에 대한 시기나 질투는 아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판까지 갔다는 거 보니까 고소를 좀 진행하셨어요. 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 친구라고 또 부르던 애가 이 폭행을 하니까 좀 많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겠다. 합의도 필요 없다. 해서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그 당시엔 또 하게 됐거든요. 위축이 돼서. 네, 그럼 합의금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뭐 치료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돈은 솔직히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론화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면 걔는 나를 친구로 생각한 건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날 때린 거지? 이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뭐 얘기도 안 해주고 사과도 안 하고 황영 어머니도 카톡으로 그냥 좀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하고 사나 이런 것도 약간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이번 설날 때도 친구끼리 모였는데 뭐 얘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도 받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황영웅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응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나. 현실은 때때로 참으로 참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내용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추가적인 제보들도 이어졌는데요. 관련 자료들은 검토 이후에 따로 방송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온 황영웅 씨. 그의 과오 역시 대중들이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 역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되돌아서 현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황희영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부터 내 친구들이 아닌 나를 찾아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지만 너는 어떻게 사람이 때리고 사과가 아닌 그런 행동을 하는지 뒤틀린 내 치아를 보면 나는 아직도 힘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는 반성을 하지도 않으며 살아갔을 건데 사람들이 널 이제 계속 지켜볼 테니까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여러모로 좀 힘드셨을 텐데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